그리고 그 밖에 사회정책 잠깐 보시면 유화책도 있고 뭐도 나왔다고? 강경책.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의 토지탈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나라는. 그래서 여러 사회정책을 시행했다. 왜 백성 토지탈을 막어? 백성 살기 힘들어.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럼 토지를 도망갈 거 아니야. 도망가면 문제가 뭐야? 그럼 나라에 세금이 안 거쳐요. 그래 도망치면 아까 봤잖아. 조선은 어째 가정의 친족 조직이 되겠고 그걸 두 글자가 뭐라 불렀죠? 족지. 안 되면 이웃 조직이 되겠잖아. 뭐라 들었어? 인증도 받잖아. 이런 정책을 실시한 목적 기본적으로 뭔 거야? 국가 재정의 안정을 위해서야. 그 처음에는 어떻게 한 거야? 가지 마, 가지 마. 있는 게 좋아. 뭘 갈라고 그래. 가면 힘들어. 예? 달래보다가 안 달래죠. 그럼 어째? 가면 죽는다. 확 죽는다. 못 가. 이게 이제 강경책이야. 자, 유아책도 잠깐 보실까요? 유아책 첫 번째 보시면 시책으로 농민보호의 노력이 나와 있죠. 뭐 농번기 때 농사를 너무 바빠 죽겠어. 여기에 동원하지 않겠다. 편안하게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할게. 농민보호책인지 알겠죠? 유아책이야. 같이 있자. 또 재해를 겪으면 어째 세금도 깎아줄게. 떠나지 마. 농민을 어떻게 달래보는 거야. 뭐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닌지 알겠죠? 어떻게 농민을 달래보는 이야기인지 알겠지? 그죠? 그 밖에도 농업을 권장하는 것도 나와요. 농업 권장을 대표적인 뭐 나왔냐? 제사 지내네. 제사가 뭔데? 미쳤나 봐. 한자 녹아 있었네 진짜. 싶어. 근데 이거 우리가 했는데? 이거 뭐예요? 사직. 아, 내가 이씨 이렇게 하면서 사직이랑 같이 거 아니야? 이게 뭐야? 토지신. 여기 벼자락이지. 곡식신.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면 첫 번째 동거를 전공을 세우고 경복선생님 좌우에 못 둔다겠어. 종묘가 사직 둔다겠잖아. 맞아요? 토지신과 곡식신을 모시는 사직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그 밖에 선농단. 그럼 선농단 처음 들어봐요? 여기도 중국에서 말하는 토지신과 곡식신이야. 여기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요. 농사가 중요성을 알리는 거잖아. 아, 여담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면 여러분 요 선농단 제사 지내고 나서 혹시 알아요? 이때 제사로 제물로 소를 올리고 그리고 어째요?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탕을 한 그릇씩 먹였죠. 근데 이 탕의 기원에 대한 논란은 딴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이게 가장 유일한 설이긴 한데 선농단 제사 이후에 백성들은 소를 함부로 잡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소는 자연사해야 돼요. 그 옛날 소는 더럽게 맛이 없는 거예요. 온몸이 근육질. 이걸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마블링 끼면 안 돼요. 근데 그 소를 먹어볼 방법이 없잖아요. 이 제사 이후에 고기도 좀 넣고 뼈 삽을 우려내서 먹인 거죠. 그게 여러분은 뭐예요? 설렁탕이죠. 여기에 있었던 동네가 어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강북 가보면 그게 무슨 구더라? 제기동 알아요? 서울 진영 괜히 불러줬구나. 여기서 제사 지냈잖아. 그 터가 있잖아. 터기자 쓸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제기동이에요. 그래서 왕이 어째요? 농사의 모범도 보일 거야. 내가 농사 지은 거 봐봐. 나도 농사 짓잖아. 보여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땅도 있었던 거야. 적전이야. 적전이 어디 근처에 있겠어요? 선농단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계속 농사의 모범을, 농사가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여기까지 가야 할 거 아니야. 걸어갈 거 아니야. 맞죠? 이 적전이 있었던 동네가 뭘 것 같아? 그래서 동대문부터 걸어가 보니까 몇 리야? 10리 걸어간 거야. 그게 답 10리야. 그냥 갈게요. 개난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 또 말할 거 아니야. 이게 농사가 이렇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에? 너 힘들면 나라가 너 구해준다니까? 그게 구휴리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기억나? 그리고 어째 아프면 낫게도 해준다니까. 의료도 운영한 거고요. 구휴령은 봤죠? 그 유명한 황곡도 본 거고요. 황곡이 뭔데? 그럼 범의 곡식을 물려도 가을에 돌려받는 거잖아. 돌려받을 환자. 황곡. 황곡을 운영했던 기가 의장 상평창에도 있고요. 이건 누가 운영한 거야? 나라가 정부에서 뭐 하는 거고요. 이 밖에 마을 자치적으로도 백성들을 구제하는 구휼을 했던 기관은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걸 사창이라고 부르고요. 마을 자치적인 건 사창. 나라에서 한 건 황곡. 예? 그리고 의료기관으로는 해민국도 있고요.
아니 해민사라 부르기도 해민국도 있고. 고렸을 때 본 적 있었죠? 조선은 해민국 불렀고요. 그 밖에 활인서도 있고요. 백성을 살리니까 활인서고요. 그럼 활인서 원래 이름 뭔지 알아? 대비원이야. 고렸을 때 대비원 기억나? 대비원에 우리 어느 종교의 냄새나? 불교라겠지? 대비란 말이 대자 대비에서 부처님한테 자비의 손말이라고. 조선은 대자 대비 못 쓰겠죠? 그래서 지금은 활인사라 부른 거고요. 두 개 있었다는 이야기지. 지방에서 재생원이나 기관 되고. 이런 건 다 뭐다? 의료기관이다. 백성. 이건 다 뭐야? 유아책인지 알겠지? 농사 중요해. 아니 떠나지 마. 밥 먹일게. 아프면 낫게 해줄게. 달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맞아. 야 배고파. 배고프면 해결할 수 있는 구황 관련된 서적도 나온다고 했잖아. 아직 구황 작물은 아니라겠어. 맞죠? 도토리 까먹는 법 이렇게 까먹으면 돼. 뭐 이거 알치는 거 이런 구황 관련 서적들도 나왔던 게 조선 전기에 있었던 이야기 잠깐 보시는 거고. 하지만 이제 강경책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호적입니다. 우리 세금 얻기 위한 기본 장부라 했잖아. 특히 공납이나 역을 증발하기 위한 기본 장부가 바로 호적이라 했잖아. 호적에다가 어째요? 명부를 다 기재해 놓은 거예요. 이탈을 막기 위해서. 또 어째요? 남성들은 모두 채우고요. 신분증도 채우고요. 그게 바로 뭐야? 호패고요. 토지 이탈을 막기 위해서. 어느 지방 호적에 그 이름이 있어야 하잖아. 이 지방의 호적에 그 이름이 없으면 얘는 그 토지 이탈한 놈이잖아요. 토지 이탈 막는 거고요. 호패 신분증에 어째요? 그 지역이 나와 있으니 어째요? 함부로 이동할 수 없는 거고요. 서로 감시도 시키죠. 그게 5가 작통이고요. 5쪽에 묶어서. 맞지? 튀면 나머지 집들이 연대 책임 물어야 하잖아. 그게 인증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고려시대 대표적으로 세금 안 내고 도망치는 방법 중 하나 뭔데요? 머리 깎으면 돼요. 머리 깎으시면 된다고요. 토지에 대한 세금 안 내고 싶으면 자기 땅을 사찰에 맡겨놓으면 돼요.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어쩌겠어 철저하게 머리 깎는 걸 막는 거야. 나라에 허가 받아야지 머리 깎을 수 있는 거야. 지금 머리 깎는다 뭔 말인지 알죠? 스님 되는 길을 막았다는 거야. 그게 도첩이야. 나라의 허가증이야. 스님 되는.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호적 몇 년마다 작성한다고요? 3년마다 작성하는 이 호적은 좀만 더 가겠습니다. 신분 확인해야겠지. 그래서 그 집에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의 처나 그리고 데리고 사는 자녀들이나 자 여기 제일 깜짝으로 나옵니다. 깜짝으로 나옵니다. 노비까지. 그 여러분 호적은요 쉽게 말해서 이 집에 사는 사람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 다 쓰는 거예요.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것들은 맞잖아. 여기 누굴 빼도 안돼. 두 발로 다 써놓고 근데 이 중에 제외 대상이 보인 거지. 그거 제외한 거. 얘는 노비구나. 노비인 빼주고. 여기서 여자들은 빼줘요. 여. 남자들도 뭐 16세 미만이면 빼주고 60세 넘기면 또 빼주고 하지만 그 전에 다 써라야. 그리고 거기다 신분 표기해라야. 노비님에 빼주고 성별 표기해라. 여성이면 빼주고 나이 표기해라야. 어리면 빼주고 너무 많아도 빼주고 얘가 하지만 다 집어넣어라야. 그런데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 호적은 가족의 내력을 확인하는 O야 X야? X야. 호적은 기본적으로 뭐의 문서야? 세금 걷기 문서야. 그렇잖아요? 호적의 기본 성격이 딱 나오잖아. 호적은 기본적으로 세금 걷기 기본 문서고요. 그리고 이 호주나 호주의 처가 어느 신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째 위에 조상들 다 쓰는 거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다 써보는 거야. 그리고 또 외할아버지도 쓰게 하는 거야. 그럼 딱 보면 어째 이 집안 위에 조상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 신분이 뭐구나 확인 딱 떨어질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거 오바다. 옛날 공무원 문제 이런 거 냈단다. 내가 괜히 써놓고 후회하네. 아무튼 호적이 뭔지 알겠죠? 공납의 역을 증발하기 위한 기본 문서. 두 발로 다니는 것들은 다 썼다. 그 집에 3년만 작성했던 호적. 그리고 호패 어느 왕이 만들었다고요? 태종 이후부터 발급하기 시작했다. 남성이 채워 여성이 채워? 남성에게. 여기 증발 대상이 되는 16세 이상이면 다 채웠다. 전 신분 계층이 다 채웠다. 그 노비면 빼주면 되는 거잖아. 채운 거고요. 5가 작동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첩은 승려될 수 있는 자기 허가증. 태종 이후 시행했던 도첩 이야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이런 강경책도 있었다. 왜? 이렇게 해야지 나라는 안정적으로 세금 얻을 수 있지. 토지 다 막은지 알겠죠? 이해갑니까? 불교로 빠져나가 말할 수도 있지.
달래기도 하고 안 돼라고 말하기도 하고. 다 보이십니까? 확인도 됐고요. 그리고 그 밖에 법률 잠깐 볼게요. 조선 우리 고려가 진짜 달라진 점이 뭐였어? 고려도 법률은 있었어. 근데 뭐가 없었어? 법전이 없었지. 근데 조선은 뭐가 있어? 법전이 있죠. 그 법전 잠깐 봅시다.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법률이 기본 법률이고요. 명나라 법률 대명률이야. 근데 명나라 법률 우리가 잘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맞을 리가 없죠. 그걸 보완했던 게 경국대전이에요. 경국대전 형전편을 통해서 보완했던 거고요.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한 게 들어갑니다. 이 중에 중대 범죄들이 있습니다. 조선이 진짜 엄격히 처벌했던 거. 첫 번째 뭐 나왔냐? 당연하죠. 반역은 어마어마하게 처벌했을 것 같고요. 우와, 당혹스럽습니다. 무슨 죄요? 강상제. 이게 뭔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나요? 나만 궁금한가 봐. 읽어보세요. 삼강오륜 어긴 죄. 여러분 삼강오륜이 뭔지 알아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 좀 들어갈 게 있어. 내가 이제 삼강오륜을 잠깐 가르칠 거야. 삼강오륜을 어기는 것도 되게 중시했는데 그 삼강오륜에서 그들이 추구했던 바가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삼강부터 볼까요? 삼강. 첫 번째 삼강은 군신 간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관계들 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부자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자, 이 한자는 괜찮죠? 내 앞에 너무 한자를 많이 써서 실수했다는 생각도 있지만 부자가 이해되죠? 세 번째 뭡니까? 부부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삼강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강 뭐냐면 여기서 살을 붙이면 인과의 친화성에 뭐가 있다는 거야? 기강이 있다는 거야. 이들 사이 지켜야 할 게 있다는 거야. 강에 붙인 게 강령이야. 인과의 친화성에 지켜야 할 게. 부자 간에도 이게 부위, 자강. 되나요? 지켜야 할 게 있고 부위, 부강. 부부 사이를 지켜야 할 게 있다. 오케이? 그럼 누가 잘 지켜야 할까요? 이 둘 사이에서는? 그렇지. 얘가 잘하라는 이야기지. 얘가 잘할 일이 없고 애가 잘하는 이야기죠. 이 둘째 누가 잘해야 할까요? 아들이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해가십니까? 아니 이 둘 사이 누가 잘해야 할까요? 그 밑에 부가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부인 부자가. 이해가십니까? 이 잘하는 애들은 우리 말아볼까요? 어렵습니까? 이렇게 부르죠. 뭐? 충신. 여기 말아볼까요? 효자.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여기 말아볼까요? 열부보다는 열여라 부르죠. 수저라는. 이해가십니까? 이걸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한 번 더 느껴볼까요? 무슨 말하고 싶어요? 세상에는 모든 게 평등한 관계다 아니면 불평등한 관계다. 불평등. 맞죠? 세상을 지배하는 질서는 수평적이다 수직적이다. 수직적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박아놓은 게 삼강이에요. 이해가요? 세상에 이런 질서가 있댄다 라고 박아놓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삼강이구나. 근데 삼강 오륜이라고 있지. 그럼 오륜은 뭘까요? 아, 이거예요. 오륜은 장유가 있고요. 이미 삼강, 뭐 오륜에는 군신도 있고 부자도 있고 부부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오륜에 더 붙인 게 장유, 어른과 아이, 또 누구 부모, 친구. 그래서 이렇게 부른 거예요. 군신 사이는 유의, 의로움이 있어야 하고 부자 간에는 유친, 서로 친함이 있어야 하고 부부 사이는 유별, 나눔이 있어야 하고 장유, 어른과에서는 뭐 순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친구 사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이해가요? 그래서 삼강 오륜은 삼강 보시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륜에 삼륜은 이미 여기 삼강 속에 포함된 거 맞죠? 그지? 그리고 삼강에 빠져 있는 오륜 중에 두 개만 나중에 이륜이 있는지 알겠지? 이해가요? 잠깐만 이들은 조선을 세웠던 그들은 뭐 백성들이 자기 마음 새기길 바랬겠죠. 백성들이 새기길 바랬겠지. 그래 나중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백성들은 글을 잘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려줄 거야. 쓰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려줄 거야. 이 도자가 무슨 도자일 것 같아? 그림도야. 삼강을 그려줄 거야.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뭐라 볼까요? 상방행시도
그럼 상강 행시도를 하고 나면 상강과 3년이 다 해결됐지? 3년도 해결됐잖아. 그럼 나머지 뭐가 남은 거야? 그래, 이류만 남았네. 이류만 잘 알면 되겠네. 이것도 어찌? 백성은 잘 모르죠. 이게 백성들이 뭐란 이야기거든, 진짜로. 보고 직관적 이해가 될 거 아니야? 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려줘야죠. 예? 쓰기도 하지만 안 쓴다는 아니야. 쓰기도 해. 그려줄 거 아니야. 직관적 그림 되게 잘 그렸어. 한 대 딱 보고 눈에 들어오게.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이륜 행실도야. 잠깐만. 한번 3강 5륜을 통해서 이들이 심어주고 싶은 세상에는 여러분 질서가 있다야. 그것도 수평적인 수직적인. 수직적 질서가 있다를 박아내는 거야. 맞아? 이걸 어기면 어쩐다고? 그럼 이건 중대범죄야. 반역이 충분하는 중대범죄라고요. 얘가? 이걸 어기는 게 다 뭐야? 이것도 한자 어렵나요? 이건 읽을 수 있죠. 뭐? 하극상이지. 하극상 용납이 안 된다. 세상에는 이렇게 질서가 있어. 맞아. 조선은 어느 순간부터 질서 세우기야. 이런 학문을 뭐라 한다고요? 예락했던 거 기억나요? 예락했잖아. 예라는 건 질서다. 난 조선이 발전한 학문이 보여요? 그게 바로 뭐야? 예학이에요. 예학. 예학이 쉽게 만 지금으로 치면 뭐야? 이거야. 아 미쳤나 봐. 또 뭘로 이렇게 한자 쓰나 미쳤나. 뭐예요? 법. 시키면 지금의 법이야. 세상에 질서가 잡혀가는데 어기면 가만두지 않는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이걸 심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었어요? 내가 정말 입이 간지러서 조금만 뱉어보면 그 나중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맞게 행동하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명분론이야. 명분론에 이 명이 이름답게 행동하는 이야기야. 이름 명자야. 가장 유명한 말이 뭐야? 군군 신신 부부 자자야. 뭘 것 같아요? 군군 임금은 임금 나와요. 신신 신하는 신하다 와요. 부부 아버지는 아버지다 와요. 자자 아들은 아들다 와야 한다. 이게 점점 확산될 거야. 그러면 나중에 뭐겠어요? 지압인 지압이라고, 지엄인 지엄이다 와요. 어른은 어른다 와야 하고, 뭐 아이는 아이다 와야 한다고. 그래서 점점점 세상에는 이 질서 있다. 근데 강요된 건 누구한테? 다 이들에게 강요되는 거지. 얘가 그걸 처음부터 강력하게 쳐버리는 거야. 그게 강상제야. 이제 조선의 질서 세우기가 보일 거야. 심각이 졌네. 다들 갑자기 한술 뿐. 이런 이 분위기는 뭘까요? 아무튼 엄벌에 처했고요. 심지어 연좌제도 적용했습니다. 이런 상하제 질서 어기는 가장 대표적인 소개 한번 해서 이 비슷한 것 중에 뭐도 있었고요. 이 강상제를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상하 질서 어기는 대표적 제도들, 이렇게 하극상한 제도들이 되게 엄벌했잖아요. 전에 우리 정치패 들었던 게 뭐 있었어? 이거 소개했지. 부민고소 금지법. 정의로운 향리가 수령 고발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아작나는 거고요. 여러분 이것도 해당되는 거야. 이게 진짜 이것도 강상제 중 하나야. 대표적으로. 주인과 노비가 있는 거야. 노비 주인 쓰레기야 쓰레기. 이런 개 쓰레기 없어요 진짜로. 도둑질하고 막 절도 진짜 막 강도짓도 하고 사람 안 죽였으면 못된 짓 다 해. 강간하고 다 했어. 정의로운 노비. 분한 거 분어 이런 나쁜 놈이 다 있나 고발했어. 자 누가 처벌받는지 보이죠? 용납하지 않는다요. 이 과정에서 형벌도 소개한 적이 있었고 여러분 고려 때부터 형벌 몇 개 봤어요? 5개 딱. 기억나? 태 회초리도 때리고 장 권장도 치고 도 징역도 살리고 유배도 이렇게 안 물어봐. 아무튼 총 형벌 몇 개 딱? 5개. 내가 그래서 그때 그 능지처참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능지처참이 아니라고. 그건 거열이야. 이건 거열이야. 능지처참대 진짜 가르쳐줬죠? 회 뜨는 거라고. 이렇게 싹 뜨는 거. 진짜 우리나라가 인간적인 나라예요. 우린 거열 보고 능지처참이지 알잖아. 이게 포 안 뜨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 인간적인 나라예요. 괜한 말에 표정이 안 좋네. 자, 그 밖에 조선에 이렇게 법전은 있지만 그치? 하지만 법률은 되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걸 처벌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관습법에 따라갔고, 그죠? 당시 소송은 정말 많은 게 뭐냐? 노비 소송이 많았고요. 왜 노비가 주요 재산이잖아. 땅과 노비가 제일 머리 아픈 게 있지. 얘가 노비이냐 아니냐. 첫 번째.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양미냐 노비이냐 판정해야 할 거 아니야. 그죠? 노비 신분 결정 문제다. 판정. 두 번째 어떻게? 아, 서로 다른 집 노비가 눈이 맞았을 때 그 자식은 누구 거냐? 소유권 문제. 이런 게 심했다면, 난중에 뭐도 심했다고요? 산속 문제. 한번 소개한 적 있었지? 안 했나? 산속 이야기? 여러분, 조선시대는 이제 풍수지리가, 우리 조선 이제 유학의 나라잖아요. 성리학. 충효가 강조될 거고, 효가 강조되면서 부모는 어디다 쓰고 싶은 거야? 그래, 풍수지리에 섞인 거 명당에 쓰고 싶을 거야. 좋은 명당 쓰고 싶은 거야. 근데 명당이 왜 이렇게 많아요? 누가 이미 썼어. 어째? 파내고 싶겠죠? 파내고로, 진짜 독해. 파내고로 쓰고 싶을 거 아니야. 누가 파내고 썼어. 우리 아버지 올라왔는데 관이. 난리 나겠죠? 그게 바로 뭐겠어요? 산송이에요. 이해가시죠? 이제 효의 개념이 뭐 풍수지리에 섞이면서 이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산송이야. 확인돼 볼 수 있고. 그리고 조선 여러 사법기관도 잠깐 보시면 이런 법률을 다뤘던 사법기관. 이미 들은 바 있어요, 중앙에서. 의금 뭐해? 중지인 잡아야 되고 의금부도 받고, 사원부 관리들을 감찰했던 관리들 부정 비리 있으면 잡아들여야 할 거 아니야. 육조 중에 형조가 이게 담당하기도 했고, 그죠? 이건 여러분 이미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중앙관청에서. 이게 낯서네. 장례원, 장례원. 일부러 한자를 써준 거야. 이건 잘 썼다. 네, 써놨으니까 안 헷갈리지. 장례원이 뭘까요? 잘 모르시나요? 여기다 내가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써주면 되나? 노자랑 써주면. 이걸 두멈치 읽어봐. 얘인지 알겠어요? 레가 얘가 얘. 주가 된 건 레가 된 거잖아. 앞으로 쓰면 얘가 아니야. 붙여 읽어봐. 뭐라 썼어? 노예. 노예가 뭔지 몰라요? 노예. 오케이? 노예를 관장했다. 노비를 관장했다. 그게 장례원이고요. 세조도 설치됐다. 왜? 노비에 대한 이런 판결 문제 되게 중요한 문제일 거야. 말했잖아. 얘가 노비냐 아니냐. 이 노비의 주인 누구 거냐. 이해가십니까? 그 판정기관이 바로 장례원이고요. 그 전국인 노비 문서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제일 먼저 불탄 곳이 어딜 것 같아? 여기야. 조선시대 제일 먼저 임진왜란 때 왜군 들어오자 제일 먼저 불탄 곳이 여기예요. 노비들 한 맺혔을 거 아니야. 제일 먼저 불 지르고 싶었지. 왕은 튀었고. 그 지방에서는 여러분 지방 간들은 어째? 행정부면 사법권도 있는 거 맞지? 그 서울 같은 한성부나 지방을 치면 수령이나 관찰사 맞지? 다 사법권인 거 확인했을 거고요. 우리 수령이 칠사에서도 확인했잖아. 행정, 사법, 군사권 다 갖고 있잖아. 관찰소도 사법권 행사할 수 있어. 재판 이야기 했잖아. 억울한 게 수령한테 먼저 재판하고 억울하면 다시 하는 거야. 관찰사에 또 올라가고. 이해가시죠? 사법기관. 다 이해됐습니까?